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중국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보겠어요. 중국이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에게는 지금 또 버거운 상태가 돼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 지금 중국의 미래는 아, 상당히 낙관하기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또 비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 복합적 경제, 사회, 기술 분야를 종합적으로 보면 기회와 위험이 혼재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 우리가 항상 제가 이제 발표할 때 여러분들한테 텍스트로 써 있는 내용은 기본이고 핵심은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에 한국의 미래의 사업 기회가 있다고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미국과의 상호 관계에서 한국, 미국, 일본 동맹 라인을 공고히 하면서 한국은 중국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게 핵심이죠.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요. 미국보다. 그렇지만 일본도 가깝고 중국을 우리가 변화시켜야 하나요? 뭐 이것도 가능할 수 있죠. 적극적으로 중국의 공산당 좀 이상한 체제, 중국 사람들의 이상한 사고방식 변경시킬 수도 있어요. 사실은 긍정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뭐 과거서부터 공자 맹자 해가면서 중국한테 우리가 엄청 많이 당해왔죠. 자, 경제 전망, 성장은 둔화하고 또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자가 다 논리적으로 틀린 건 아닙니다. 경제 성장은 저성장 국면으로 지금 되고 있고요. 저성장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성장. 저성장 국면으로 GDP는 이제 7%, 8%막 이렇게 되고 어떨 때는 뭐 10%도 넘었는데 5%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부동산 시장은 붕괴했어요 이미. 뭐 헝다그룹 사태, 뭐 비구위안 위기, 뭐 청년 실업률은 엄청나게 나와 거의 폭동 수준이에요. 20% 이상. 또 수출 우전 경제에서 내수 중심으로 이제 전환하려 하지만 소비 회복이 더디고 중산층도 저축을 늘리는 추세가 쉽지가 않습니다. 디레버리징, 부채를 축소하는 과정이 진행되면서 대형 기업은 버틸 수 있지만 민간 기업은 거의 도산에 가깝습니다. 지금 테무나 뭐 알리익스프레스 뭐 이런 것들 기업체에서 오는 것들이 다 민간 기업의 도산을 바탕으로 싸게 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기업이 또 망하는 거죠. 위안화가 약세가 이어지고 또 미국과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자본 유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사실은 뭐 코인을 통해서도 많이 나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상황이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어려운 일이다. 중국은 잘 사는 사람은 엄청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도 무척 많습니다. 중국 경제는 일본처럼 장기 침체, 뭐 저성장, 부채 문제로 갈 가능성이 아주 커. 그렇죠? 그렇지만 반도체나 신재생 에너지, AI 같은 산업 분야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계속 투자를 할 거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어, 한국 사업의 기회는 일단 여기서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선진국과 또 이렇게 개발도상국 우리가 샌드위치라고 맨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중국이 약간 허점을 보이는 부분 이런 부분에 또 사업의 기회가 있고 중국이 지금 어, 저성장이지만 또 거기에 새로운 것을 하려는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완전 첨단 아이템 말고 그런 것에서 어, 중소기업들이 사업 아이템이 있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 중에서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다.
그다음에 산업 전망, 기술 발전, 그다음에 해외 견제. 근데 기술이 발전을 할 것 같긴 한데 해외가 워낙 견제를 많이 심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어렵습니다. 반도체는 뭐 거의 어, 중국에 대해서 호의적인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의 지금 그 미국의 제재로 첨단 없고 우리나라 뭐 SK나 삼성전자가 뭐 좀 공급하려고 해도 규제를 많이 받고 있죠. SMIC나 뭐 여러 가지 ASML은 이제 네덜란드 첨단 장비 업체인데 여기서 공급을 안 해주죠. 그러니까 어렵소. 이게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게 정설인데 거기 이제 제가 후반에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중국의 이공계 우대 정치가 있어. 이공계 이게 지금 먹힐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지금 옛날에 문과 위주로 가다가 우리나라 좀 바뀌긴 바뀌었죠. 그래서 어쨌든 전기차 배터리 BYD가 글로벌 시장을 확대 중이고 CATL이 배터리 기술 앞서가 가지만 무역 장벽이 있다. 그다음에 AI 클라우드 이것도 이제 빠르게 발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딥싱크나 뭐 이런 바이두나 이런 기업들이 실제적으로는 뒤쳐져 있어요. 근데 이제 좀 계속 저거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긴 하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뭐 딥싱크 제 생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중국은 국가적으로 보조를 하는 시스템이다. 침체되어 있고 주변국은 보조받고 경쟁하는 기업에 당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건 제 임플리케이션이에요, 임플리케이션.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사실 이게 그 보조를 주고서 이게 100원에 팔아야 될 건데 보조를 100원에 팔아야지 남는데 보조를 정부에서 50원을 줘요. 50원을 주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이제 뭐 달 개발도 하고 마고 있어요. 중국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은. 중국 탈출도 보일 것이다. 우수 두뇌는 서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방에서 좀 두뇌를 홀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국가지를 받는 핵심 분야 반도체, 배터리, AI 이게 지금 중국의 우리나라 그 브레인들을 너 연봉 2억 받아, 너 연봉 3억 받아, 뭐 10억 줄게, 20억 줄게, 뭐 이렇게 해서 뭐 팽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사회적 변화, 인구 감소하고 내부 갈등이 있다. 이거는 다 아시는 거죠. 중국 부동산 위기 뭐 이런 거 핵심 엔진들이 지금 많이 약해지고 있어요. 근데 감시 사회가 심화되고 있어요, 중국이. 사실 이게 그 엄청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죠. 빅브라더, 빅브라더. 이거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뭐 이런 거죠. 어, 북한이 통제 시스템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 자유로운 창업 환경이나 혁신이 제한될 수 있다. 그래서 공산당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경제적 불만과 내부 갈등이 커질 가능성은 늘 항상 있다. 그래서 뭐 제2의 천안문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고 AI 문제, 지금 기술적 허상 가능성, 딥싱크, 바이두, 심하게 찾는다는 얘기죠. 세부적으로.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성능은 뒤처진다는 평가도 많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체 반도체 생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서브 모델이 있는데 이게 화학이고 물리고 물리 찾을 때 이쪽 화학 섹션은 작동 안 하게 하면 약간 좀 여유가 있겠죠. 조금 파라미터 갖고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 자기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거를 찾았는지는 이제 모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GPU가 필요한데 엔비디아 이걸
A100을 차단하면서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이제 이거를 극복하겠다는 거죠, 사실은. 음, 근데 극복을 하는 방법을 이제 뭐 증류해가지고 한다, 뭐 그런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증류한다는 방법 자체도 그 오픈 AI 쪽에서 챗GPT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얘기를 해서 뭐 특허 소송도 걸 수가 있겠죠. 실제 투자 대비 기술의 질적 발전이 더디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그래서 중국이 아, 발전하는 건 사실이지만 핵심 기술 뒤처져 있고 과대 포장된 부분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중국에 대해서 견제가 좀 들어갈 거예요. 우리나라도 열심히 해야겠죠. 사실은 인력 개발도 좀 하고 인력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어쨌든 즉 가고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홀더하고 보유하면서 어, 가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벤처나 이런 데 있는 인력들을 뭐 2년, 3년, 4년 뭐 이런 된 어, 초창기 인력들도 계속 보유해 가면서 나가야 될 겁니다. 산업 반도체 정의는 국산화 노력 중, 미국 견제로 힘들다. 인구가 감소하고 청년 실업이 증가하고 내부 불만이 확대되고 있다. 발전 중이지만 후발주자고 과대 포장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뭐 일부도 있는데 폭발적인 성장은 어렵고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과 대립하며 점진적 성장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점진적으로 그레디얼리 이렇게 하는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이제 뭐 네. 우리나라는 좀 이 정도라도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결국 인력, 인력이 중요합니다. 자체 인력을 보유하고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중국은 우리 1차, 2차 산업에서 연결하고 첨단 분야에서 경계하고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산업별 차이가 크겠지만 경제적 불확성이 커서 투자 리스크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중국은 1950년대부터 이공계를 경시하던 전통과 결별을 하고 중리경문, 문과보다 이과 중시 교육을 펼쳐왔어요. 그래서 19세기 아편전쟁 패배를 계기로 국가의 흥망성쇠가 과학기술에 달려있다. 뭐 이런 경험, 역사가 중요한 거에서 역사를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은 역사. 그러니까 역사 공부하고 이공계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 뭐 이런 사람들도 중요하죠. 왜? 이 콘텐츠들 뭐 이런 게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문화 대혁명 이거 암기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장점인가 후진타와 같은 사람들도 결국은 최고 지도자들 중에서 예외 없이 공대 출신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재밌는 얘기죠. 그래서 그 뭐 우리나라에도 뭐 이공계 출신들이 그 열심히 전개에 간 사람도 있고 기업체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고 뭐 융복합 시대니까 결국은 어, 그래서 화웨이나 샤오미 같은 IT 기업도 R&D를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실리콘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수재들이 너나 할 거 없이 공대로 진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문대도 가지만 결국은 뭐 2류, 3류 저기 그 공대 뭐 이공계 이런 데 가도 기회는 많이 있다. 열심히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묻지마 따지마 뭐 이런 원칙이 있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좋으면 조건 달지 않고 거액을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이거 배워야 되죠. 어쨌든 이런 거 합니다.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심지어 이런 쪽에서 좋은 인사들이 나오고 있다 하는 얘기죠. 세피디 TV 샘양 교수입니다. 우리나라도 열심히 해서 좀 따라가서 실리콘밸리에 나스닥에도 상장하는 기업들이 다수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중국의 한계와 도전 산업 차원의 분석 1. 서론.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며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최근 중국 경제는 구조적 한계를 맞이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경제 체제는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일반 국민의 인권 및 대우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 느끼며 직접 경제를 더욱 강하고 정치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더 나아가 중국의 지나친 해외 개입은 반감을 불러일으키며 한중 정서가 커져 오히려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및 자유주의 체제로의 전환이 근본적인 개혁 방향이 될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중국 산업의 주요 한계와 이에 따른 도전 과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중국 산업의 주요 한계 1. 노동력 감소와 인건비 상승. 중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해 노동력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거의 모든 국가의 공통사항이다.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며 기업들이 동남아 및 인도로 이전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이 기술 자립의 어려움, 반도체 첨단 제조업 등에서 미국과 서방 국가의 기술 제재를 받고 있음, 핵심 기술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지속적인 기술 혁신이 필요함. 3. 부채 증가와 부동산 시장 불안정.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이 약화됨. 지방정부 및 기업 부채 증가로 인해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음. 사환경 규제 강화와 탄소 중립 압박. 탄소 중립 목표 2060년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에너지 집약적 산업이 변화해야 함. 신재생 에너지 및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지만 단기적 비용 부담이 큰. 5.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한계. 중앙집권적 경제 운영 방식이 지방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자유주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보다 혁신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3. 중국 산업의 도전과 대응 전략. 1. 스마트 제조 및 자동화 추적 확대. 인공지능, 로봇, IoT를 활용한 스마트 제조로 노동력 감소 문제 등 독자적인 반도체 및 첨단 기술 개발을 통해 자립 역량 강화. 이 내수 시장 확대와 소비 산업 성장. 중산층 확대와 함께 내수 기반 산업을 더욱 강화해야 함. 브랜드 가치 향상 및 글로벌 소비자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필요. 3.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신흥 시장 개척. 1대1로 정책을 활용한 새로운 시장 개척. 미국 및 서방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신흥국과의 협력 강화. 4.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 구축. 친환경 산업 투자 및 탄소 저감 기술 개발 촉진.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마련. 5. 경제 시스템 개혁 필요성. 자본주의 및 자유주의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함. 지방 분권을 강화하기보다는 직접 경제를 발전시키고 정치 시스템 개혁이 필요함. 중국을 56개의 독립국가로 분리하고 내몽골 등 지역을 독립시킨다면 세계적인 반응이 뜨거울 것이며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로의 전환이 중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임. 결론. 중국 경제와 산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으며 기존의 성장 방식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정부의 정책적 대응과 기업들의 혁신 노력이 결합된다면 중국은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유주의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것이 근본적인 개혁 방향이 될 수 있다.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경제 성장을 통해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부상했지만 현재 구조적인 한계와 산업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노동력 감소와 인건비 상승으로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핵심 기술 의존도와 기술 제재로 인해 자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채 문제와 부동산 시장 침체는 경제 시스템의 리스크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환경 규제와 탄소 중립 목표는 기존 산업 구조에 대한 대대적 변화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자적인 기술 개발, 스마트 제조 확대, 내수 시장 강화와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중앙 집권적 체제를 벗어나 자유주의 경제로의 전환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과감한 개혁과 혁신은 중국이 직면한 한계를 기회로 전환하게 할 중요한 키가 될 것입니다.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며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지만 지금은 여러 구조적 한계와 산업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노동력이 감소하고 인건비가 상승하며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 기술 의존도와 서방 국가의 제재는 기술 자립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부채 증가는 경제 시스템의 불안을 가중시키며 환경 규제와 탄소 중립 목표는 기존 산업 구조의 대대적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탄소 감축은 표류 중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 제조, 내수시장 확대, 신흥시장 개척 등 혁신적 대응이 필요하며 이러한 구체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넘어 자유주의 자본주의로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과감한 개혁과 혁신은 중국이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열쇠가 될 것입니다. 북한을 떠나서 2년 체제 동맹을 더 이상 한계가 있으며 핵은 모두가 보유한 체제이고 불덩어리를 머리에 올려놓고 사는 비극인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배려하고 상생이 유일한 길입니다. 중국은 모두가 적이며 스파이들을 거의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평들입니다. 팩트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완전한 학술 논문이 아니면 사전 조사 글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세피딕TV입니다.